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우디의 Q4 스포츠백 이트론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세그먼트의 순수전기 SUV고요. 또한 MEB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강점은 공간성일 것 같은데요. 지금 순서가 먼저 시승을 하고 이따가 운전자 교대를 하기 때문에 2열 공간 체험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겠죠. 아우디 Q4 스포츠백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82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1회 충전 총 주행 가는 거리는 357km입니다. 실제 아우디 전기차들을 주행했을 때 예전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인 인증된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는 엑셀 사이에 위치하고 아래쪽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이는 뭐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따라서 SUV 모델이지만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구분길에서의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제고 출력은 204마력, 제외 토크는 31.6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2톤을 넘는 육중한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쾌하다기보다는 답답하지 않은 정도, 약간 데일리카로서 쓰기 좋은 정도, 그 정도의 성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40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모델이기도 하고요. 추후에 50 쿼트로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좀 더 높은 퍼포먼스의 Q4 모델을 만나볼 수도 있겠죠.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인데요 안전 제한에 걸린 속도이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8.5초가 걸리게 됩니다. 육중한 무게 탓도 있겠지만 차량의 성격상 초반 가속 퍼포먼스에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가속 페달 조작의 반응이 너무 큰 토크로 한 번에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니어한 가속감이 오히려 운전 편의성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서 주행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5가지가 있고요. 개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주행과 스티어링 각 항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의 변화에 따라 승차감과 다이내믹 모드는 약간의 가속 페달 조작성의 반응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고요. 스티어링도 약간 더 무거워지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 이 기어 레버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당기거나 밀어서 R, N, D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D 상태에서 한 번 더 아래로 당기면 B 모드가 선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B 모드에서도 이 회생 제동이 걸리는 게 크게 이질감이 있거나 뒤를 확 잡아당기거나 그런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저번에 폭스바겐 ID4도 그렇고 이 Q4 역시 최근에 아우디 폭스바겐이 이런 회생 제동을 정말 사람들한테 잘 맞게 불편하지 않게 세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열에서의 승차감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런 노면의 자잘한 충격과 진동들도 잘 흡수하고 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이 조금 큰 충격도 효과적으로 잘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속 방지턱이 나는데요, 지금 한 40km 정도. 일단 2열은 모르겠지만 1열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과속 방지턱을 넘는 이런 승차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성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긴 한데요, 외부에서의 풍절음 그리고 하부 소음도 상당히 잘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이 Q4 스포츠백 이트론과 그냥 이트론 모두 공차 중량이 2160kg으로 동일하다고 제원표에 써 있는데요, 그런데 공인 복합 전비가 살짝 다릅니다. 저는 물론 이 스포츠백이 좀 더 공기역학에 유리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그냥 Q4 이트론이 4.3km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 이 스포츠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1km로 0.2 낮은 수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시승 코스에서 유턴하거나 크게 회전할 구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앞바퀴 조향각도 상당히 짧아져 회전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요소는 눈앞에 보이는 AR 기능이 포함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한 상태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 내비게이션 경로상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구간에서는 앞쪽에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리 스왑을 했는데요. 드디어 뒷자리에 앉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공기저항 개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측면 실립도 상당히 신경 썼죠. 특히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 루프를 더 낮게 깔면서 공기저항 개수가 일반 모델보다 더 낮은 0.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차 중량도 동일하고 오히려 공기저항 개수도 항력 저항 개수도 이 차가 더 낮은데 전비가 더 낮은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아마도 측정 당시에 도로 컨디션,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노면 상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Q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DRL, 주간주행 등을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인상적인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인서트로 깔고, 사실 이렇게 주행 중에는 DRL이 바뀐 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웰컴 세레모니가 있어서 주차장에서 다가설 때 이렇게 매번 바뀌는 DRL을 보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Q4 이트론 프리미엄 전기 SUV만큼 다양한 편의사양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풍 시트와 어라운드 뷰 기능은 빠졌습니다. 그래도 공간성은 정말 좋은데요. 실내 공간에 다양한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Q4 스포츠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S로고 가죽 스포츠 시트가 기본 모델과 달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라인도 블랙 컬러로 되어 있죠. 또 페달류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조금 더 역동성을 가미하고 있고요. 또 S로고가 빛나는 도어실 플레이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유로운 실내 공간성이 Q4 이트론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스포츠백 모델 같은 경우에 루프가 좀 깎이다 보니까 2열 헤드룸이 닿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제가 앉기에도 머리를 바짝 세우면 살짝 스치는 정도고요.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릎 공간이 지금 다른 기자분께서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주먹 2개 반, 3개 정도가 되는 정말 넓은 이런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개방감을 더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열 이런 창문도 거의 끝까지 내려오고요. 앞쪽에 송풍구 그리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아래쪽에는 2개의 C타입 단자와 시거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2열에 열선 시트 기능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 1열과 마찬가지로 Q4 이트론 뒷좌석에서의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이런 약간 빨리판 길이라고 하죠. 이런 구간을 지날 때도 자잘한 충격들도 잘 흡수하고 걸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면에서의 하부에서의 소음도 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의 경우 회생제동이 운전자는 그걸 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동승자들은 언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앞으로 쏠리는 좀 불쾌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잘 조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2열에 앉아서 멈출 때, 그리고 가속 페달에 발을 떼서 회생제동에 걸리는 과정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좀 불쾌한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면 이 Q4 스포츠백 이트론 40 모델의 경우에는 약간의 퍼포먼스 지향이라기보다는 좀 더 컴포트하고 또 넓은 공간성으로 가족용 SUV, 패밀리 SUV에 참 걸맞는 공간성과 성능을 지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편의사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앞좌석 통풍 시트라든지 2열의 열선 시트 등이 빠진 점은 아쉽고요. 그럼에도 전반적인 이런 공간성, 정숙성, 또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패밀리 전기 SUV를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과 관련해서 얘기해보자면 이 Q4 이트론 같은 경우는 스포츠백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일반과 프리미엄 두 개의 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Q4
스포츠백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그래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Q4 이트론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원래는 이 스포츠백이 좀 더 가격이 높지만 오히려 그런 상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세그먼트 전기 SUV Q4 스포츠백 이트론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최근에는 동일한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 폭스바겐 ID.4도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전기 SUV 경쟁 속에서 아우디 Q4 이트론이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